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내향성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향성 발톱 질환은 발톱 주위에 생기는 질환인데 발톱이 발톱 옆에 살을 파고 들어가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죠. 또 본인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발가락에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엄지에 제일 흔합니다. 엄지에 제일 흔하지만 가령 셋째 발가락 같은데도 발톱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발톱이 주변 살과 파고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발톱이 자라나는 게 이렇게 발톱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판판하게 자라나면 대개는 괜찮은데 주변에 이렇게 좀 파고들어 이렇게 말려 있죠, 발톱이. 그 정도가 심할수록 아주 더 많이 말릴수록 이런 질환을 일으키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똑같이 그렇게 생겼더라도 너무 짧게 깎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발톱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귀퉁이를 너무 이렇게 파서 깎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귀퉁이를 파서 깎으면은 요 발톱이 요만큼 자라나면서 주변 살과 마주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엄지 발가락 중에서도 안쪽, 바깥쪽 둘 다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쪽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발톱이더라도 신발을 너무 꼭 끼는 걸 신어도 이런 일이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치료하는 목적은 증세를 완화시키고 진행을 방지하고 치료하고 또 재발도 방지하고 이런 게 당연히 모든 치료의 목적인데 발톱을 완전히 상당히 이렇게 발톱을 주변에 잘랐을 때 주변 살보다 발가락이 이렇게 있고 발톱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끝에가 되게 마주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발톱이 요 볼록한 살 부분을 넘어서 자라나올 때까지 요때까지 어떻게 좀 염증이 안 생기게 지연을 막아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인데 짧게는 2주일 정도, 길게는 3개월 정도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발톱이 양쪽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 염증이 없고 여기는 염증이 있어가지고 요 속으로 이렇게 요 부분에 염증이 생긴 그런 모양이고 이거는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로 안 돼서 수술한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쬐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발적이라는 건 이제 뻘겋게 되는 거죠. 염증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 염증이든지 살이 뻘겋게 됩니다. 색깔이 약간 붉은스름하게 되고 통증 그리고 그런데 고름은 아직 나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뻘겋고 아프긴 한데 고름이 나오지는 않을 때는 보통 스플린트라든지 실 같은 거를 사용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플린트라는 거 또 치실이라는 건 우리가 이빨 사이에 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같은 거를 끄집어낼 때 쓰는 건데 치실이든지 그냥 실이더라도 그런 실을 여기다 끼워갖고 이렇게 실을 끼워갖고 아마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스플린트는 좀 이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날 때는 그 원인이 되는 발톱이 결국은 살을 찌르고 들어가서 생기는 거니까 그 발톱의 일부를 제거하든지 또는 계속 재발한다. 발톱을 여기서 가령 이 부분에 염증이 있다. 발톱을 이 속에 지금 겉으로 봐서는 여기까지가 발톱이지만 속에는 이만큼 발톱이 더 있거든요. 파묻혀 있거든요. 근데 요 끝에서 염증이 생기면 발톱을 이만큼을 잘라냈을 적에는 그 발톱과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좋은데 계속 재발할 때는 발톱과 그 발톱의 뿌리마저 제거하는 방법을 한다. 이것이 이제 보통 치료의 원칙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강의를 하면은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미국 정형외과, 족부 정형외과라는데 그 학회 사이트에 가면은 일반인을 위한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역시 이런 말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15분 내지 20분 정도 하루에 3, 4회 정도 따뜻한 물에 담그면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어 있는 것과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발톱 가장자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과 맞닿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뭔가 끼워가지고 발톱과 그 살이 덜 닿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항생제 연고를 바른다든지 또는 항생제를 먹을 수도 있겠죠. 또 신발하고 발톱이 눌려서 이런 염증이 생기는 또 악화되고 생기기도 하고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이 터진 신발을 신어서 발톱이 안 눌리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가 나온 스플린트라는 건데요. 스플린트라는 건 우리가 어디가 팔이 다쳤다, 다리가 다쳤다, 그럼 부목을 대지 않습니까? 이제 부목을 스플린트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의 스플린트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뭔가 보조적으로 버텨준다, 받쳐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또 여기 발톱에서는 스플린트라고 하는데 요 발톱이 요 속에 요 살하고 마주치는 요 속에 발톱이 있거든요. 여기 살만 볼록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발톱이 있습니다. 이쪽도 역시 대개 이 정도로 발톱이 있습니다. 속에. 그래서 그것과 그 부분이 살과 마주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뻘겋죠? 고름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 발톱과 살이 닿지 않도록 뭔가 끼워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맥 주사할 때 쓰는 그 얇은 관인데 그걸 갈라서 지금 끼운 모양이고 그거 대신에 치실이라든지 실을 갖다가 요 사이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뭔가 조그맣게라도 버텨주면은 속에 사이에 끼워주면은 염증이 좀 가라앉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파는 광고 사이트에서 제가 하나 따와봤는데요. 그래서 발톱에다가 여기 발톱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죠. 끝에 말려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 염증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럴 때 이 발톱을 좀 펴는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광고도 있는데 역시 뭐가 됐든지 간에 살과 발톱이 눌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톱 주위 염증은 발톱이 아예 없어지면 염증이 생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아예 다 뽑아버리면 염증이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발톱을 쑥 뽑아버리면 발톱이 새로 날 거 아닙니까? 새로 나면서 그 발톱이 뽑는 과정에서 뿌리가 좀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변형돼서 아주 이쁘장한 이런 발톱 모양이 아니고 발톱이 좀 울퉁불퉁하면서 틈이 생기고 이런 발톱이 좀 변형되어서 새로 발톱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톱이 완전히 새로 나는데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까지 오래 걸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뽑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치료는 제일 쉽죠. 뽑아버리면 모든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발톱을 뽑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발가락이 있고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발톱을 아예 그냥 뽑는 게 한 가지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건 남는데 변형돼서 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나면서 다시 증세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실상 발톱을 전부 뽑는 방법은 보통 치료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자꾸 이게 괴롭거나 발톱 변형이 정말 심한 분들 또는 무좀 때문에 아주 발톱이 두꺼운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발톱을 안 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발톱이 여기 살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발톱이고
실상은 발톱이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발톱이 이 정도까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톱을 다 뽑고서 이 발톱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는 발톱이 생기지 않게 다 이렇게 긁어냅니다. 나무로 친 뿌리인데 발톱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 뿌리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발톱이 안 나니까 염증은 가라앉지만 보기가 좀 싫어서 그렇지 또 기능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많고 자꾸 이게 애매이고 다른 질병이 있어서 염증이 잘 생기는 질환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없애서 아예 발톱을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발톱에 살과 닿지 않게 하는 끼워 넣는 스플린트 또는 실로 끼워 넣는 방법, 신발을 앞에 터진 걸 신어서 안 눌리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 말고 또 수술해서 발톱 뿌리를 없애는 방법 말고 중간 단계로 보통 써볼 수 있는 게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형상기억합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발톱 모양은 이걸 발톱을 앞에서 보면 발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이렇게 자라나서 살이 양옆에 있고 이걸 앞에서 본 건데 이 부분에 발톱과 닿아서 여기 염증이 생기는데 이 형상기억합금을 휘어서 이걸 이렇게 휩니다. 발톱 모양대로 휘어갖고 이 끝을 이 발톱에다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형상기억합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면 저절로 이 합금이 이 원래 모양대로 평평하게 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기억합금이 자꾸 이렇게 양쪽을 잡아 올립니다. 그대로 이렇게 장치만 하고 있으면 발톱의 뿌리 부분에 딱 장치하고 있으면 자라면서 쭉 펴집니다. 발톱이. 펴서 나오면 나중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100%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적으로 아예 뿌리를 없애는 방법, 그거보다는 좀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냥 발톱만 뽑는다든지 스플린트 끼는 것보다는 좀 재발 가능성이 적은 그런 방법의 중간 정도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한 연구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좀 따와봤는데요. 재발률이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명을 하면은 8명은 다시는 재발 안 하더라. 2명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상은 41명이었는데 그중에 8명은 재발을 했다. 재발할 때까지 그럼 언제 재발되는 줄 아느냐?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재발을 하더라. 그럼 만족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형상기억합금을 장치했더니 40명 중에 약 30명이 전혀 아주 만족을 했다. 또 이걸 하고 나면은 발톱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장치를 하고 나서도 별 통증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다. 나흘 동안 이 형상기억합금을 발톱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고 발가락이 있고 발톱이 있으면 이렇게 뿌리 부분에 이렇게 장치를 합니다. 형상기억 이거 위에서 본 발등에서 본 모양인데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발톱이 쭉 자라나면서 형상기억합금도 여기까지 쭉 밀려 나옵니다. 여기 있던 게 일로 자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자라면서 쭉 발톱을 펼쳐서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금속이 딱 발톱에 있기 때문에 아플 것 같은데 이게 어떻느냐고 물어봤더니 통증이 별로 없이 통증을 전혀 거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신발 신을 때 약간 불편한 경우가 41명 중에서 6명은 약간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 논문을 제시하는 거는 이런 거를 하실 분은 이런 정도의 결과가 있구나.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발톱주의 내향성 발톱이라는 것은 발톱이 주변의 살과 마주쳐서 자극돼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뭔가 초기에는 발톱과 주변 살 사이에 뭔가 끼워 넣는 게 가장 흔한 치료고 형상기억합금으로 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해서 발톱 뿌리를 딱 없애면은 그 부분에 발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수술하고 나서 꽤 아픈 하루 이틀, 2, 3일은 상당히 좀 아플 수가 있고 어쨌든 간단하지만 수술이고 이거는 전혀 수술이 아니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이 정도에 따라서 또 얼마나 오랫동안 환자를 괴롭혔느냐, 내가 괴로우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 중에서 선택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